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호와, 예, 어,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연은문, 자, 그러니까 기호화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로 기호와 문장을 기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장을 이제 결합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연언문 같은 경우에는 A 그리고 B, 선언문은 A 혹은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건문은 A이면 B.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조건문인데, 어, 그리고 이제 부정문. 음, A를 부정한 게 이렇게 A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흐름이 좀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장이 있고요.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뭐 단어 혹은 이제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평서문이다, 정언 문장이다, 참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 예, 참이거나 거짓인 문장,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정언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부와 수어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개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정언 문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참이나 거짓인 문장을 우리가 주로 논중에서는 다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이 참이나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질문이나 감탄문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이제 참이나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장들보다는 우리 주로 논쟁에서는 참이나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게 정언 명제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단일 명제들을 뭡니까? 이러한 것들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단일 명제를 결합한 것이 일종의 복합 명제라고 할 수 있고, 복합 명제가 뭐냐? 다 이런 것들이 복합 명제죠. 예, 그러니까 기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금방 단일 명제와 복합 명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서 연결된 이것 자체는 지금 복합 명제죠. 그런데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단일 명제의 진리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연원문의 진리값은 A와 B의 진리값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와 B의 진리값을 알면 이 연원문의 진리값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선언문도 마찬가지고 조건문도 마찬가지고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해야죠. 조건문. 그럼 일단은 진리값, 진리치부터 빨리 이야기하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빨리 하고
그럼 일단 진리값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진리표, 자, 진리값은 어떻게 정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서 진리값을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는데, 그럼 진리표는 왜 그리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죠. 그 명제가 하나의 명제는 참 아니면은 거짓이죠. 예.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게 일종의 배중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참이거나 거짓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죠. 뭐 참이면서 거짓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조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문도 이게 이제 이면이에요. 그 영어로는 if지. 그러니까 A이면 B이다. 만약 A라면 B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에 진리 값을 먼저 적고요. 이렇게 먼저 적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요 조건문에 진리 값을 쓰면 되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연어문과 선어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그 진리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연어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고로 연결된 문장은 이제 둘 다 참일 때 참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영화관에 가고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영화관에 가고 집에도 갔을 때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죠. 예. 근데 그러면 조건문은 언제 참이냐? 조건문은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그 요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쉬워. 그러니까 요 앞에 이게 뭐 전건, 후건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면에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전건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후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거짓이면 거짓이죠. 가령 뭡니까? 시험에서 80점을 넘으면은 5만 원을 줄게. 뭐뭐이면 80점을 넘으면 5만 원을 줄게. 근데 80점이 넘었는데 5만 원을 안 주면은 이 말은 이제 거짓되죠. 그리고 이제 참일 때는 참이겠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쉬워. 그러니까 80점이 넘으면은 5만 원을 줄게. 근데 80점이 넘었어요. 그리고 5만 원을 줬어. 그러면 참이지 뭐. 참이죠. 예. 근데 80점 넘었는데 5만 원 안 주면 거짓이고, 그러면 만약에 80점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요 경우는 다 그냥 T가 돼버려요. 다 참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외우냐 하면, 이 전건이 다 거짓이면, 전건이 거짓이면은 무조건 조건문은 다 참이에요. 이 뒤에 게 T든 F든 상관이 없죠. 맞죠? 전건이 무조건 거짓이면 이건 다 참이에요. 이 뒤에 게 T든 F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80점을 넘으면은 5만 원을 준다는 말이, 80점을 안 넘었다. 이런데 왜 이게 다 참이 되냐. 그러니까 이 조건문에 참과 거짓에 대한 요 논의는 약간 몇 가지 그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건이 거짓일 때 조건문을 왜 다 참이 되느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건이 거짓이면 무조건 다 참이 되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위에 두 개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납득이 가잖아요. 둘 다 참일 때 참이고 참이고 거짓일 때만 거짓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언제 거짓이 되냐, 조건문이 언제 거짓이 되느냐, 요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요. 이 밑에 게 이 정건이 거짓일 때는 무조건 참이 되는데 그 위에 건 일단 지우고 위에 건 지우고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 밑에 경우에서 조건문의 진리 값의 모든 경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TT가 될 수도 있고 TF가 될 수 있고 FT가 될 수도 있고 FF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건이 거짓일 때 이 조건문의 진리값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네 가지 경우를 다 적으면 되죠. 일단은 TT가 될 수도 있고 TF가 될 수도 있고 FT가 될 수도 있고 FF가 될 수도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어떤 모순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게 말이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따져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다 따져보니까 이것은 다 문제가 생겨요. 요 뒤에 세 개는. 근데 이제 TT라고 했을 때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TT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설명이 좀 제일 그럴듯하기는 한데, 예. 근데 좀 직관적으로 좀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죠. 예. 80점은 안 맞았는데, 그러면 조건문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전건이 거짓일 때는 조건문은 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십시오. 예, 외워두시고. 자, 아이고. 예. 제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려다가,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1분 남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조건문의 진리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요거, 그리고 왜 TT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 요거 한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우리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은, 물론 우리 교재는 진리값 자체는 나옵니다. 진리값 자체는 나오는데, 요 설명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요거까지도 알아두십시오. 예.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법하고 이 조건문, 우리가 지금 이제 기호하는 조건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복잡한 건 아닌데, 80점, 80점,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면, 그러니까 약속을 했단 말이죠. 비가 오면은 영화관에 가자라고 이제 뭐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럼 비가 안 오면은, 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야 되냐? 아우,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자,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